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에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인간 관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담긴 내용이에요. 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어떤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볼 때도 그렇고 나한테는 좋고 좋은 생각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에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내 취향하고는 안 맞다 생각하고 막 그렇잖아요. 디자인이 어쩌다 저쩌다 그런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처하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 삶에 그런 인간관계 없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장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의견 충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12가지 방법, 어떤 일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내 의견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다른 선택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막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논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네. 내가 어떤 말을,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리 그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이 먼저 틀렸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나의 잘못을 그 즉시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력은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야지 빨리 오해도 풀리고 그리고 또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네, 좋은 분위기에서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즉각 네네라고 대답하게 하라.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야 상대방이 네네 하는 대답을 하게 되겠죠. 여섯 번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라.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게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에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여덟 번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네, 내 관점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는 그 대하는 상대방의 관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냥 인사치레가 아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 성실한 태도로 마음으로 상대방의 관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9번째,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10번째, 보다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라. 11번째,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네, 이런 부분도 좀 연습이 필요해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특히 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을 잘 못해요. 12번째,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네, 이렇게 12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의 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의견을 제시할 때도 그렇고 내 주장을 할 때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나의 의견을 어필할 때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좀 더 성과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도 같은 공감을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 오해나 그리고 또 사소한 그런 말의 표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대화의 그런 지속성을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그리고 너무도 사무적으로 아주 원칙적으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미리 안 된다고 노를 대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아마 이런 논쟁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으로 대화를 나누고 시도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책 내용 중에요. 피치 앤드 피시즈지에 실린 기사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논쟁을 벌이지 않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의견이 같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어떠한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회의를 할 때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불필요한 틀린 의견을 낸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구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새로운 시각을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의견도 좋지만 내 의견도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기회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라. 우리가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연적으로 취하는 반응은 자신을 변호하는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고 나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의견을
고소하기 위해서 막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억지를 부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런 본능적으로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 의견을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말할 때는 침묵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나의 본능적으로 딱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을 조절하라. 이거는 어디서나 항상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먼저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말을 다 끝낼 때까지 열심히 듣고 성실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방해하지 말고 중간에 말을 끊고 내 의견을 더 주장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것을 차단하고 중간에 말을 끊고 내 의견을 막 하면 충돌이 생기죠. 상대방도 기분 나쁘잖아요. 자신의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을 끊으니까. 그러면 충돌이 생기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 바빠요. 그러다 보면 본질은 없고 싸움이 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라. 실수를 했을 때는 사과를 하고 그러한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기 싫어서,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네, 이런 것도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네, 다른 의견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 의견에 덧붙여서 더 좋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 미리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해보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상대방에게 정중히 이야기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 상대방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라. 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고 나의 의견에 또 다른 생각을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주장하는 부분의 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말 안 하겠죠. 그만큼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뒤로 미뤄라. 네. 어떤 의견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철저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옳은지 부분적이라도 그것이 옳은 생각인지 자기 자신한테 반복해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임스 하비 로빈스 교수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신의 발달 과정의 한 귀절인데요. 이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군가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라도 하면 붕괴하며 고집을 부린다. 우리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경솔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는 그 믿음에 쓸데없이 집착하게 된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전받는 우리의 자존심인 것이다. 네. 이러한 경우 참 많아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내가 틀리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리고 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자기 것이라면 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천문, 지리, 역사, 의학, 지식이든 그것을 헐뜯기만 하면 여하튼 불같이 화를 낸다. 우리는 진실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해온 것들을 언제까지나 믿고 싶어 한다. 그 신념을 뒤흔들려는 것이 나타나면 붕괴한다. 그리고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결국 대부분의 논쟁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논거를 찾으려는 노력인 것이다. 네. 너무도 공감되지 않나요? 예전에 저도 많이 이랬어요. 지금은 좀 많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이야기를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 생각이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내 물건에 대해서 좋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별로 안 좋아. 그거 쓰니까 뭐 어떠저떠 단점이 있고 뭐 그래. 막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좋다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좋은 점을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요즘 말로 뭐 꼰대짓 한다 생각하는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아집이 있다, 아집이 강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성찰의 시간, 나의 모습을 관심 기울이고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의 저서에 있는 글이에요. 인간이 되는 길이라는 저서에 있는 글인데요. 그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허락하는 일이 과연 필요할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하는 반응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 평가나 혹은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누군가 자기의 기분이나 태도 혹은 신념을 나타낼 때 우리는 대개 즉시 옳다, 어리석다, 비정상적이다
이치에 맞지 않다, 틀렸어, 좋지 않군 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네. 우리는 그 상대방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어떤 자신만의 기준의 잣대로 그것을 평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꾸 고치려는,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그런 부분을 고치려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꾸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내 모습을 들여다볼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성찰의 시간을 갖고 의식하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그리고 그 사람만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것을 또 존중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래야 저 또한 존중받을 수 있고 나 또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의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글들은 정말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의식하면서 생활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싸움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일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